요즘 애들 진짜 무서워. 어른이 애들 무서워하면 세상 망하거든. 애들은 저도 무서워요. 저런 저희 동네에서도 가끔 아이들 좀 몰려있고 약간 쟤도 누구야? 쟤들이 걔네들이에요. 무적 14세. 딱 축법 때까지만 하고 안 할게요. 약속해요 진짜. 촉법 무적이다. 무적 14세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무적 촉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 드러나야 돼요. 무적 아닙니다. 딱 쪽팔렸어. 오늘 넷플릭스 참교육 리뷰하려고 하는데 네. 혹시 좀 보고 오셨나요? 짤로만 봤어요. 짤로만. 저도 짤방.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아무래도 참교육이라는 그 내용이 현실성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근데 이제 사회에서 많이 이슈되고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판타지스럽게 해서 교권보호국이라는 곳에서 특수감독관을 파견을 내보내고 너무 과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사이다 같은 느낌의 처벌이라든지 훈육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때만 해도 조금 학교에서 체벌 이런 게 있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훈육 목적의 체벌이 이제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면서 기성세대들의 욕구라 그래야 되나? 아이들이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도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고,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과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두 분이 학교폭력 전문이잖아요. 네. 어떤 전문이냐요? 폭 전문 변호사는요, 이제 학교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 간의 트러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교 폭력 신고 단계에서부터 심의 단계까지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처럼 교권에 관한 부분도 많이 다루시는 관련이 있긴 하죠. 교권 침해 관련한 사건들도 다수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수업 중이잖아. 선생님을 그냥 개무시하는 이 꼴통학교에 거의 반족폭이네요. 교권부가 감독하러 왔죠. 그런 걸로 어깨 삐쓱하면 안 되는데. 참교육에 들어갔는데 참교육 후 첫 수업 시간. 교재 펴볼까? 책 없는데? 쓸 펜이 없네. 이번엔 펜이 없다 하자. 별 수가 있어요. 글을 그러니까 학생한테 써야 되는데 학생이 나 안 써, 난 볼펜이 없어 이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돼? 지금 사실 현행법에서는 강요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포기하시잖아요. 포기해요. 많이들 그냥 그래 네 인생인데 어쩔 수 여기서 뭐 없지. 혼내면은 교사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방치, 방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핵심적인 것 같은데, 이 참교육 드라마의 전반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은데, 선을 넘는 아이들, 학생들이 선을 넘었을 때 선생님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선을 넘었으면은 체벌이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취지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고 좀 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 약간 판타지스럽기도 하고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죠.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닐 테니까 아예 없진 또 않을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때 선생님들이 어떠한 훈육을 할 수가 없으면 결국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포기하면은 아이들의 정서적으로도 영향이 갈 수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사회생활도 배우고 이기는 법도 배우고 지는 법도 배우고 이것저것 다양한 스펙트럼의 배움을 얻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포기하는 순간 아이들은 더 이상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지고, 그렇다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도 않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애들 진짜 무서워. 어른이 애들 무서워하면 세상 망하거든. 지켜줄 거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가서 지랄하고 오세요. 얘들아! 최현 선생님은 같이 가지. 동급생뿐 아니라 교사들마저 두려워했던 학생을 선도하려 애썼던 가위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의 불우한 가정 환경을 참작하여 단기이면 장기 4년형을 선고합니다. 애들은 저도 무서워요. 저런 저희 동네에서도 가끔 야근하고 집에 가다 보면은 아이들 좀 몰려있고 약간, 아니면 요새는 조금 당황스러운 게, 이제 아이들이 그래도 나름 매너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것 같더라고요. 안 말리세요? 못 말리죠. 아니 못 본 거죠. 저도 지나치게 그냥. 보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을 죽였는데 너무 형이 약한 거 아니에요?
소년원 한 이 거죠. 부정기형. 판타지스러운 이 드라마에서 어떻게 보면은 꽤나 현실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강력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더 나이 어린 학생들일수록 그러면 뭐 소년사건으로 넘어가고 형사처벌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형사처벌로 가야 될 상황임에도 조금 선처하는 차원에서 이제 소년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줄 수 있는 뭐 형량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소년법 같은 경우는 처벌보다는 교화시켜서 이런 비행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선시 되다 보니까 형이 좀 낮게 나와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우리 우진이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믿고 맡겨주세요. 가끔 연락 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아까 우진이 앉으라고 할 때 엄청 딱딱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진이 받아쓰기 틀린 문제 빗금 표시 말고 다른 걸로 해주세요. 안 돼, 그만. 이런 제지하는 말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인사는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는 거 강요하지 마세요. 끝내 선생님의 사생활까지 파고들고 맙니다. 애들이 볼 수도 있는 건데 남사스럽게 이런 걸 왜 올리세요? 성적 호기심이라도 가질까봐 무섭네요. 스턴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스토커 아니에요? 아, 약간 아찔한데요? 그러니까 이거 스토커로 조사가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계속 반복되면은 근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죠. 정당한 이유라고 주장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약간 아슬아슬하긴 하네요. 근데 저녁 시간에는 뭐 연락하지 마세요 이러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번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느냐 여부예요. 뭐 전 남친이 저한테 막 계속 전화 와요, 문자 와요, 카톡 와요. 너 자니? 보고 싶다. 너희 집으로 찾아가도 돼? 이런 거 너무 싫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는 것보다 그냥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마. 근데 아까 꼭 말해야 돼요. 앱으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서 거절한 거는 아닌 거예요. 증거 있어야죠. 녹음을 우선 조금 그리고 돌려서 말하면은 알아들을 거면 스토커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구나 알 수 정도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가 화를 입는 경우들도 피해자분들이 있기는 해서. 우진이가 잘못했으니까 사과는 해야죠. 우리 애한테 들으니 서준이가 먼저 우리 우진이를 미쳤다던데요. 원인 제공을 한 서준이만 사과를 해야죠. 지금 애들 생각해서 잘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안 보여요? 우리 애가 상처받았다고! 트라우마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예요?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요런 케이스들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잘못하더라도 사과하는 거를 조심시키는 게 요새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사과하면은 네가 잘못한 거다, 지는 거다. 여기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어머니도 사과하면은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오히려 피해자는 사과만 받으면은 괜찮다. 그 애들 일이니까 사과만 받고 다시 이런 일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 제발 방지만 확실하게 해주면 학폭이 안 열고 그냥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냥 학폭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몰려서 난 너무 억울하고 맞폭하겠다 라고까지 가서 감정 싸움 하는 거죠. 애들이 중간에 껴서 고생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엄마 핸드폰으로 왜 선생님한테 전화했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을 보고 싶었어요. 마음이 왜 힘들었는데? 선생님 죄송해요.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아프셨죠? 아이들은 저런 경우 많아요. 선생님한테도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친구한테도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잘잘못을 알잖아요. 이거는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과했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은 하는데, 부모님이 화가 나고 다그치고 하면은 아이가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죠. 그게 결국엔 또 누적되면은 아이 성장에도 꼭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의사를 결정할 때 부모님 의사에 따르게 되고 눈치 보고 마마보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드라마에 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엇나가는 학생들도 있죠. 이 학생들의 엇나가는 이유가 단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부모의 문제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요새 바쁘시잖아요. 맞벌이도 하시고 정서적으로나 아이들에 대한 케어가 좀 어렵다고 하면은 학교에서라도 그런 게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요구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쟤도 누구야? 쟤들이 걔네들이에요. 무적 14세. 때리고 괴롭히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이야 유통입니다.
근데 촉법이라는 게 막 이거저거 다 경험해보고 똥인지 된장인지 가려보라고 나라에서 주는 배움의 기회 이런 거 아닌가요? 적당히 영악해야지. 이거 참기가 아주 힘든데. 딱 촉법 때까지만 하고 안 할게요. 약속해요 진짜. 촉법소년 이슈 관련해서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안 받을 뿐이지 소년법의 적용은 받아요. 아예 처벌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소년원도 가능하고요. 빨간 줄은 안 긋지만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받기 때문에 촉법이어도 무서워해요. 진짜 아는 애들은 그럴 수 있는데, 아 뭐 촉법 무적이다, 무적 14세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촉법이어도 사안이 심각하면은 불교심사원 갈 수도 있고, 처벌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 형사처벌이 아닐 뿐이지. 처분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적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못 알려진 것 같기는 해요. 무적촉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 드러나야 돼요. 무적 아닙니다. 딱 쪽팔렸어. 이제 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요새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마약 의심되는 정황이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청소년 사건인데 피해 사건이라고 찾아왔는데, 저희가 증거를 보다 보니까 은어 있잖아요. 은어들이 있거든요. 뭐 아이스라든지 얼음. 사실 아이들의 카톡이다 보니까 좀 얘가 허세 부리는 건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자료를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 구체적인 거예요. 진짜 성인 마약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은어들? 그래서 아예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청소년 마약 사범이 요새는 더 있어요.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텔레그램이 문제가 크죠. 현지 교사분이 언론 보도 인터뷰한 거 보니까 학생 때리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진짜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또 성인과 그 미성년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선생과 학생 이런 지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죠. 최근에 뉴스에서도 봤던 게, 어떤 선생님이 학생이 막 의자 집어 던지고 뭐 요러는 거를 촬영을 해서 언론에 제보하셨더라고요. 본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으니까 언론 제보까지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들었고, 오히려 거기서 맞대응하지 않고 영상 촬영을 했다는 게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하셨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느껴졌었어요. 아무래도 경기도 교육감이 공론화해보겠다고 찬반 토론하자고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현실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 이유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모든 게 다 권한이 허용이 되잖아요.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완화시키고 아이들에 대한 적당한 수준의 훈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요한 것 같아요. 꼭 체벌이 아니더라도 뭐 어떠한 옛날에 뭐 오리걸음 걸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교권이 너무너무 무너지다 보니까 저희 어릴 때까지만 해도 감히 선생님한테 대들고 욕하고, 간혹 그런 애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 정신 나간 애들. 근데 그 되게 이상하게 봤는데 요즘은 선생님한테 막 대드는 게 뭐 자랑인 거 마냥. 그죠, 훈장이 되는 경우들이 그래서 있죠. 뭐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러진 않잖아요. 대부분 학생들은 아주, 착하고 어쨌든 선생님 말 들으려고 하고 부모님 말 잘 들으려고 하는데, 일부 이 선 넘는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그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데까지 다 영향이 미쳐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했다가 문제 생기면은 직업도 잃고 내 명예도 잃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예전에 소년심판도 그렇고 거글놀이도 그렇고 참교육까지 학교 학생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사회 문제들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교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 어떻게 보면 좀 늦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사회의 안정적인 구성원이 돼야지 사회가 좀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